진영과 옹삭이 말을 달립니다. 이들이 목적해서 달려가는 곳은 바로 이제 막 강을 건너와서 진을 편 허장군 중군의 본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서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옹현이가 허진이하고 옹삭이를 호위하면서 허장군이 머물고 있는 중군의 진영으로 말을 몰아갔어. 그러니까 완벽한 대성군의 침투 작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옹현이의 지휘하에 허진이를 완벽하게 구출을 해서 허장군의 진영까지 안전하게 모셔갖고 오는 이 비밀 작전이야말로 옹현이가 허장군에게 신임을 받는 계기가 된 것이지. 그래서 이제 허진이하고 옹삭이가 이 허장군의 그 군막 앞에서 이제 아련하는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뭐 간다고 바로 들어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국가 중차대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짜여진 스케줄이 분단이 이렇게 단위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국왕을 뵐 수 있는 게 그렇게 그냥 아무 때나 간다고 들어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허장군의 이 군막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들어오라는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젠 다 어려운 게 해결됐으니까 안심해도 될 것이다. 이제 속으로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분리가 저거를 얘기해요. 오시라고 시간이 조정이 됐으니까 들어와서 대왕마마를 내라고 이렇게 허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진이가 이 옹삭이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허진이는 처음에. 그런데 이 뒤에 서 있는 대왕을 보조하는 이 대신들하고 장군들이 많이 쫙 있으니까 이 장군들이 의논을 하는 거죠. 이 옹삭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나으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전에 조율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옹삭이 그냥 거기 있어라. 왜냐면 이 전국시대에는 어떤 걸 가지고 이 왕을 살해할지 몰라요. 사실은 이 딸이라고 하지만 또 사위인지도 모르고 저거 복잡한 관계에 있는 그 사내를 선뜻 대왕 앞에 데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거기 스톱 시켜놓고 딸만 들어오라고 허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장군이 갑자기 나타난 허진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허진을 어디서 앉죠? 그러면서 돌을 막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러면서 맞구나 내 딸이 하니까 허진이도 네 어머님 제가 허진이 맞아요 하면서 그 아버지인 허장공의 품에 안겨서 이제 뭐 반가움을 아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허장공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허진아, 이 애비가 너에게 아주 몹쓸 짓을 시킨 것 같구나. 미안하구나. 이 애비를 용서해라. 하고 허장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진이가 아니에요 아버님, 뭐 국가 중퇴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 한몫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딸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님 하고 이제 허진이가 아주 그냥 이제 의젓하게 뭐 이 아버지인 허장공에게 뭐 위로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허진이도 이제 어엿한 그 성인이 돼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 국가관을 확고하게 이 정립을 한 그런 주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허장공은 아주 흡족해 하는 거예요. 뭐 이 시대, 이 전국 시대에는 이거 뭐 아들, 딸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전부 막 이 인질로 보내고 공료를 막 바치기도 하고 이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허장공으로서는 좀 약소국이잖아요, 허나라가. 그래도 뭐 진짜 글로 가서 납치되다시피 해서 감공한테 이제 후처가 돼서 이제 거길로 이제 시집을 갔지만 어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 허나라가 등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던 것도 사실 허나라의 이익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옹사기는 이 군막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허장공하고 허진이가 이렇게 이 포옹을 하고서 이렇게 서로 반가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분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걸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옹사기는 여기서 내가 허진이를 단념해야겠다. 내가 신분에 걸맞지 않는 여인을 마음에 두고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옹사기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 나오고 있었어요. 다시. 그런데 허진이가 갑자기 달려 나오면서 옹사기 뒤에서 탁 옹사기를 껴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이제 이 병사들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죠. 그 허장공도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이제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허진이가 허장공한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옹성이 꽉 붙들고. 아버님,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벌써 이 사람의 아이를 갖고 있던 말이에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사기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 아이를 갖고 있다니 그게 정말이야. 하고 옹사기가 그대로 서서 허진이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진이가 옹석이 뒤에다 대고 고개로 끄덕끄덕을 하는 거예요. 맞다고, 정말이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옹석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장공 쪽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허장공이 옹석이하고 허진이가 있는 쪽으로 걸어 오는 것이었어. 그러더니 허진이한테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 하니까 허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알겠다. 허진이, 허장공이 허진이하고 옹석이의 결혼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청년이 내 둘째 딸 허진이의 남편이다. 그 누구도 이 청년 앞에 예를 갖추어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 어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어찌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꼭 껴안고서 그렇게 달빛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그대로 봉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영원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 달이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호장공하면서 당당하게 허락을 받은 옹석은 다음 편부터는 또 새로운 활약을 하게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